생활 속 모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활톡톡의 이상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혜입니다. 생활톡톡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정열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밤에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이제는 시원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9월이 되면서 가을도 성큼 다가온 듯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철에 걸맞은 내용으로 한껏 꾸며봤습니다. 네, 이번 주 문화톡톡에서는요, 늦더위를 날려버릴 서울 근교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연을 즐길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맥주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맥주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맥주를 빠르고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 이번 주 검증톡톡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나저나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면서 가을을 몸소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혜 씨?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을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바로 피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탄력이 떨어져서 여름보다 훨씬 더 거칠어진 것 같아요. 와, 상필 씨 피부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그럼요. 제가 피부에 꽤 민감한 남자입니다. 이 상필 씨가 그럼 제가 피부에 관심 많으시다고 하니까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네. 과연 여름과 가을 중에서 피부가 가장 민감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름이 햇빛이 강하니까 여름이 아닐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필 씨처럼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 사실은 덥고 습한 여름철이 지나간 후에 건조하고 선선한 가을바람 때문에 여름철 내내 지쳐있던 피부가 갑자기 탄력을 잃고 거칠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가을이 피부가 가장 민감한 시기라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 여름에만 피부에 신경 쓰기 바빴는데 가을에도 피부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관심 많으신 우리 상필 씨의 피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오늘은 가을에 걸맞은 특별한 피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뷰티톡톡에서 그 레시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가을이면 깊어지는 피부 고민. 푸석푸석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자주 건조해지는 거 각질? 아니요. 아니요. 하게 안 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녹차 추출물, 꿀 추출물 그런 건 알겠는데 딴 거는 전혀 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 제품들. 하지만 화학 제품을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드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한 화장품을 소개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뷰티톡톡 최지혜 아나운서. 오늘은 저만의 특별한 화장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특별히 저희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한번 화장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래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특별한 화장품은 보이지 않는데요. 제 화장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만의 특별한 화장품 바로 여기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다고요? 바로 이 천연 화장품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여성들의 피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가을철 수분 보충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화학 제품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천연 화장품,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우선 수분 크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알로에 수딩젤을 32g 넣어줍니다. 이 알로에 수딩젤은 피부의 수분 보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림 베이스를 14g 넣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글리세린은 1g 넣어줍니다. 그 다음은 백차 추출물인데요. 이 백차 추출물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프리를 넣을 건데요. 나프리는 0.5g 넣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재료를 넣으셨으면 이렇게 섞어주시면 완성! 완성된 크림을 준비한 공병에 넣어주세요. 다 완성된 수분 크림을 제가 직접 발라볼 텐데요. 향기도 굉장히 좋고 피부에 착 달라붙는 게 수분 크림으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카카오버터 6g을 넣을게요. 네, 그 다음은 시어버터 4g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보카도 오일 18g을 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호바 오일을 10g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 물은 지금 70도인데요. 이 70도에 끓는 물에 중탕을 해주셔서 녹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킨데릴라 왁스 10g을 넣어주는데요. 이 킨데릴라 왁스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녹여주시면 편리합니다. 그 후에 비타민 E 2g을 넣어줍니다. 네, 재료가 이렇게 다 녹았으면 준비하신 공병에 넣어서 식혀주세요. 이런 천연 화장품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용하시기 전에 귀 밑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연 화장품은 화학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만들고 3개월 안에 사용하시고 보관은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화장품 어떠셨나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천연 화장품 오늘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 재료들을 쓱쓱 넣으니까 얼마 안 돼서 화장품이 뚝딱 만들어지네요. 네. 그런데 립밤을 만들면서 왁스가 안 녹아 고생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운 불 앞에서 왁스를 녹이느라고 고생 좀 했는데요. 그렇게 땀 뻘뻘 흘려가며 만든 이 화장품 제가 상필씨 드리려고 선물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영상을 보면서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발라봐도 될까요? 그럼요. 한번 발라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최지혜 아나운서가 직접 만든 수분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요즘 피부가 건조해져서 고민이 많았는데 야, 이 크림 덕분에 피부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 원빈도 울고 갈 것 같아요. 원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필 씨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제가 드린 천연 화장품 열심히 바르셔서 더 멋져진 상필 씨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요. 상필 씨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검증 톡톡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맥주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날씨 덕분인지 한강이나 서울숲 같은 공원에 맥주 한잔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금요일에다가 날씨가 좋아서인지 야외에서 시원하게 맥주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맥주는 시원할 때 마셔야 제맛인데요. 맥주는 온도가 변화할 경우 효모의 활동이 발생해서 맥주 맛에 금방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료보다 가장 온도에 민감한 것이 바로 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맥주를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얼어버렸던 경험도 많았고요. 아이스박스 없이 들고 다니다가 미지근해져서 속상했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희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미지근한 맥주를 빠르고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다 사실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맥주가 시원해지는지 신정우 PD가 알아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확인해드립니다. 검증 톡톡. 요즘 날씨가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죠? 이런 날은 맥주가 마시고 싶어지는데요. 맥주를 맛있게 마시려면 시원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맥주를 시원하게 하는 꿀팁들을 모아 검증해봤습니다. 오늘의 꿀팁!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는 법. 첫 번째, 휴지와 물을 이용한다. 두 번째, 젖은 수건과 선풍기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얼음과 소금을 이용하는 법까지. 오늘의 꿀팁은 몇 개나 성공할까요? 우선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맥주, 휴지, 그리고 수건을 준비해줍니다. 첫 번째, 젖은 휴지와 냉동실을 이용한 방법. 우선 휴지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젖은 휴지를 맥주에 잘 감싸줍니다. 젖은 휴지에 감싼 맥주를 냉동실에 10분간 넣어둡니다. 10분 뒤, 얼마나 시원해졌을까요? 실온에 놨던 맥주는 23도, 젖은 휴지로 감싼 맥주는 18도, 무려 5도나 낮아졌네요. 두 번째, 젖은 수건과 선풍기를 이용한 방법. 우선 수건을 물에 잘 적셔줍니다. 젖은 수건으로 맥주병을 꼼꼼하게 감싸줍니다. 선풍기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바람을 쐬어주는데요. 과연 얼마나 시원해졌을까요? 실온에 놔뒀던 맥주가 23도였던 것에 비해 젖은 수건에 감싼 맥주는 22도. 이게 뭐죠? 전혀 효과가 없었네요. 마지막, 얼음과 소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바가지에 얼음을 가득 채운 후 소금을 양껏 뿌려주세요. 소금과 얼음을 담은 바가지에 맥주를 넣어줍니다. 10분 뒤에 과연 얼마나 시원해질까요? 쭉쭉 내려가는 온도. 소금물에 넣어둔 맥주는 무려 17도까지 내려갔네요. 과연 오늘의 꿀팁은? 바로 얼음과 소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감자칩. 물에 담궈둔 감자에 물기를 빼줍니다. 기름 종이를 깔고 그 위에 물기를 뺀 감자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 감자에 기름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3분 동안 돌려주면 과연 맛있는 감자칩이 완성될까요? 짜잔! 완성된 감자칩 위에 소금을 살살 뿌려주면 감자칩 완성! 올가을 시원한 맥주 그리고 맛있는 감자칩과 나들이 어떠세요? 네, 우리 신정우 PD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 영상을 보니까 맥주를 먹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나저나 실험에 쓰인 남은 맥주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필 아나운서께서 저 자리에 계셨으면 신정우 PD와 함께 술 한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집에서 맥주 한잔 하실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저한테는 최고의 정보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이렇게 맥주를 보고 있자니 맥주 한 잔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게 공연 아니겠습니까? 지혜 씨, 공연 좋아하세요? 네, 당연하죠. 제가 자칭, 타칭 공연 많이 합니다. 잔잔한 클래식부터 신나는 락 음악까지 안 가본 공연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없고 또 공연 시간을 일일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또 게다가 티켓 가격까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하나 일일이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이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는 여유가 없어서 쉽게 찾아가기 힘들었던 공연을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대체 어딨죠?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것은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이라고요? 한강에 음악 분수가 있는 건 알았지만 공연도 하는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공연 마니아인 저도 처음 한 사실입니다. 지혜 씨 같은 직장인분들을 위해 멀리 가지 않고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공연, 문화톡톡 함께 해보시죠. 일상 속의 작은 쉼표, 문화 톡톡! 어딘가 익숙한 곳이 보이죠? 네, 바로 이곳에 오늘 소개해드릴 특별한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늦더위를 피해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도 보이네요. 바쁜 일상 속 우리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한강. 우리가 늘 익숙하게 지나치던 이곳에 색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했던 공원은 어느새 잔잔한 음악 소리가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여의도 물빛무대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8월 한 달간 열대야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페스티벌은 무더운 여름, 도심 속 지쳐가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록 한 것인데요. 8월뿐만 아니라 이어서 9월에도 매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저녁마다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과 함께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뭐 클럽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왠지 여러분들도 소풍 오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강에 비친 반짝이는 불빛을 배경으로 감미로운 재즈가 흘러나오니 한낮 동안 기승을 부렸던 늦더위도 어느새 사라진 느낌이 드네요. 되게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시원하고 뭐 그냥 가만히 보는 것보다 그냥 뭐 기분도 좀 좋아 업되는 것 같고 하루 그냥 피로도 가시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네. 요즘같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한강으로의 공연 나들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종로입니다. 종로길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가오. 조선의 제26대 왕인 고종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현궁입니다. 운현궁은 다른 고궁들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고즈넉하고 단아한 모습을 띠고 있어 색다른 고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의자가 많이 놓여 있는데요. 와, 사람들도 많네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일 운영궁에서는 창극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운영궁 관리소장님의 설명을 끝으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궁에서 창을 하는 배우들을 보니 마치 조선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온 것 같네요. 이 창극 라는 예술가로서의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하세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 솔직히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해하기도 쉬웠고 명성황후를 좀 다른 모습으로 보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창극 외에도 전통악기로 구성된 국악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고궁에서 국악까지 울려 퍼지니 늦더위도 날아가는 것 같네요.
솔직히 국악이라는 거는 좀 접근하기 좀 어렵고 찾아보기도 좀 어려운 편인데 이렇게 뭐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창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아니 잠깐, 외국인이 창을 한다고요? 와, 정말이네요. 지금 열창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영국에서 온 안나 예이츠 양이라고 합니다. 대학 수업을 듣던 중 우연히 한국 전통음악을 접하고 그 소리에 반해 판소리를 공부하러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카페나 영화관에서 더위를 식히는 것도 좋지만 근교에서 무료로 문화생활도 즐기시며 더위를 식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고궁 야간 개장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운현궁은 못 가봤거든요.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쉽게도 운영궁 야간 개장은 다른 고궁들과 마찬가지로 8월에 막을 내렸는데요. 내년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을에는 또 다른 행사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운영궁에서 가을부터 단풍진력 일요마당이라는 가을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주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판소리, 국악 및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운영궁의 야경을 감상하는 건 내년으로 미뤄두고 이번 주말엔 집이 아닌 운영궁에서 국악과 함께 색다른 가을을 느껴봐야겠습니다. 네, 지혜 씨, 추석 전에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릴게요.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기온과 습도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 활동량이 늘면서 늘어난 에너지 소모량을 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식욕이 상승하기 쉽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가을이면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 몸의 온도도 같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네, 그래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해서 긴장 풀지 마시고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생활톡톡의 정보들 알차게 활용하시면서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생활 톡! 톡!